자, 다음 사건으로 넘어갈 텐데요. 이게 초등학교 교실에서 벌어진 사건 2개입니다. 근데 이 사건 2개가 다 법정으로 갔거든요. 그래서 오후재판소 개정으로 알아보겠습니다. 자, 교실에서 벌어진 첫 번째 사건, 4.85 재구성했습니다. 보여주시죠. 자, 보면 교실에서 한 학부모가 교사 목을 이제 조르고 있어요. 교사 자질도 없어! 이렇게 하면서. 변호사님, 이거 어떤 네, 상황입니까? 21년 11월에 이제 발생한 사건인데요.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의 학부모가 수업 중에 수업을 하고 있는 교사에게 혼자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. 남성 2명을 대동해서 함께 같이 들어가서 교사에게 이렇게 욕설을 하면서 목을 조르고 이제 팔을 세게 끌어당겼습니다. 왜 그런 거예요? 이유는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됐다라는데 앙심을 품고 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런 일을 한 겁니다. 그리고 복도로 끌고 나와서요. 저렇게 교사 자질도 없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뭐 교사 일 못하게 하겠다라고 저 이야기 협박성 발언까지도 이제 했던 사안입니다. 그러니까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학부모였는데 이제 수업 중이던 교실이었잖아요. 네, 그러면 초등학생들이었는데 그 충격이 상당했을 것 같은데요. 당시 한 10여 명의 학생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. 예. 우리가 이제 학교라는 공간, 그다음에 교실이라는 공간, 그리고 거기에 교사도 있었잖아요. 네.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되는 그런 그 어른의 존재와 환경이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런 사람이 그 안전해야 되는 환경 속에서 이제 폭행을 당하고 폭언을 행사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지켜보면서 굉장히 충격이 심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. 또 다른 경우에는 이 가해자가 또 우리의 학교 폭력으로 신고한 게 누구냐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. 아마 이 학급 내에 그 피해 아이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. 그렇다면 이 아이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신고를 해서 이런 일이 좀 벌어지고 일이 커졌다.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미안함, 죄책감 이런 부분들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이 피해 아이뿐만 아니라 그걸 지켜봤던 아이들도 이 상황이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서 예. 피해 상태에 대한 그 상황, 심리 상태에 대한 좀 체크를 해서 상담이 필요한 아이들은 좀 그런 것들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. 또 한 경우는 이 학부모의 자녀입니다. 이 학부모의 자녀는 여기에는 없었겠지만 결과적으로 학폭을 저지른 가해자였을 텐데 그러면 엄마가 하는 대응이 피해자를 찾아가지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이런 발언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미 이 학교 내에 이미 소문이 났을 텐데 예. 그럼 너네 엄마 와서 이렇게 했다던가 이런 것들을 아이가 이제 접했을 때 도대체 이 아이가 바람직한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이 환경 속에서도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. 예. 어떤 상황에서든 아이들에 대한 그 심리 상태를 좀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충격을 받았다면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사후 조치와 이 학부모에 대한 교육도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. 이게 지금 법원의 최종 판단은 아직 안 나왔는데 네. 검찰이 네. 징역 2년을 구형했거든요. 네, 네, 그러니까 징역을 2년 구형했으면 검찰이 사안을 꽤 중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이게 뭐 상해 혐의로 기소가 된 거라고 하는데 예. 어쨌든 징역 2년 구형은 사안을 좀 심각하게 본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. 근데 심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교실 내에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난 일이에요. 예. 너무나 뭐 중대하고 심각한 사건이고 그 최근에 뭐 교권 침해 사안들 우리 많이 목격했잖아요. 예. 그런 것들의 어떤 전형적인 사안입니다. 심지어 이 학부모가 이 선생님을 상대로 아동학대 고소까지 했다가 결국에 무혐의 처분까지 났거든요. 예. 이런 사안에 대해서 좀 엄중하게 보겠다는 어떤 그 수사기관의 의지가 반영된 구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법원의 판단은 지켜봐야겠고 또 다른 교실에서 일어난 사건 하나 더 보겠습니다. 역시 4.85 재구성했는데 이번에는 학부모가 학생 2명을 상대로 우리 애한테 왜 그랬냐 이렇게 다그치는 모습이에요. 이건 또 어떤 상황입니까? 이건 이제 앞서 상황과 반대되는 상황인데요. 예. 앞서에는 학폭 가해자의 부모가 찾아와서 이렇게 소란을 피운 케이스였다면 이 상황은 학교 폭력의 피해자인 학생의 아이의 엄마가 학교를 찾아온 상황입니다. 40대 여성인 A 씨가 딸이 이제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는데요. 학교 폭력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처분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불만을 품은 겁니다. 이제 그래서 학교를 지난 7월 12일에 찾아간 거죠. 예. 그래서 그 당시
당시에 이제 가해를 했다라고 추정되는 이제 2명의 학생에게 이제 따지는 겁니다. 뭐 휴대폰을 부셨냐, 부시지 않았냐, 대답을 똑바로 해라라는 식으로 하면서 이제 아이가 그런 사실 없다라고 하니까 이 의자를 책상으로 이제 책상을 손으로 이제 밀치면서 넘어뜨리고 또 다른 학생에게는 너 이제 돈을 이제 달라고 했냐, 이런 빌린 적이 있냐 없냐라고 이제 한 거죠. 그러니까 네. 아이가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니까 아이의 팔을 잡아 끌면서 편의점 가서 CCTV로 확인해보자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서 정서적 학대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안입니다. 벌금 이제 400만 원이 나왔는데 이게 뭐 부모 마음이 뒤집어지는 건 맞잖아요. 근데 이제 이게 약식 명령이 나왔는데 정식 재판으로 갔다가 벌금 400만 원이 확정된 네. 그런 사안이죠. 네, 네, 맞습니다. 그 벌금 400만 원 그냥 가볍게 처리하자고 했는데 네. 어쨌든 이 학부모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고 정식 재판 청구했지만 뭐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.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방식이 잘못됐죠. 화가 나더라도 교실에서 저렇게 아이들을 상대로 욕설하면서 좀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는 참 부적절한 행동이었는데 그것에 비하면 벌금 400만 원은 과연 적절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